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40강, 민법 총칙에서요,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이 부분을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124페이지예요. 그런데 이 무효와 취소가 어쩌면 민법 총칙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대신에 이것을 제가 그림 하나로 이렇게 축약해 가지고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것 자체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해한 다음에 숙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은 우리 103조, 104조 강의할 때 드렸던 내용이에요. 거기에다가 조금 추가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또 먼저 무효 취소할 때 우리 해제할 때 제가 무효 취소 해제 비교해서 한번 강의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조금 더 추가한 것이니까 또 역시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좀 어렵지만 따라와 보세요. 이 이상 뭐 어려운 것들 나오면 여러분 백날 공부해봤자 어차피 시험장 가서 찍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우리 합격한다 못한다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에 매달리지를 마세요. 부탁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게시판에 질문 올라온 거 이렇게 봤는데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선생님이 보지 말라고 넘기신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도 올라오시고 그런 게 있는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과감히 버린다 생각하고 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봐보세요. 무효 취소 해제할 때 우리 무효 취소를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고 해제가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죠? 물론 이제 음력서를 이번에 셌으니까 음력으로 따지면 작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기억 안 나면 항상 정상이다 생각하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죠? 그럼 무효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주장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무효 그래요. 처음부터 무효. 근데 취소하고 해제는 뭐냐면 일단 유효예요. 유효.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그죠? 여기는 무효고 여기는 유효잖아요. 그죠? 그런데 취소하겠어, 해제하겠어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한다. 해제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죠? 네, 의사표시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하고 같아져요. 이거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해제할 때 이렇게 봤던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무효 취소 해제는요. 좀 어떤 게 있었냐면 좀 어려운 건데 자, 이행했는데 계약하고 이행했는데 무효 취소 해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줬던 거 돌려받아야죠. 그죠? 근데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랬죠. 자, 영어예요. 무효 취소에서는요. 부당이득 반환 이런 용어를 써요. 해제에서는 어떤 용어 썼어요? 원상회복 의무 이런 용어 쓴다고 그랬죠? 원상회복 의무. 자,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에서는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져요. 선이면 현존이익 반환이에요. 현존이익 반환. 네, 그런데 악이면 전범이죠. 그죠? 전범인데 다만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사람 있잖아요. 자, 제한능력자는 항상 우리 법이 되도록이면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제한능력자 있죠. 그죠? 제한능력자는 어때요? 항상 여기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현존이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자, 어디가 우리 시험법이냐면 해제거든요. 해제는 어찌냐면 선이 악이 구분이 없어요. 구분 없이 전범이죠. 그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판례는 해제에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용어를 써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부당이득의 특칙이다. 그래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먼저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때 뭐라고 공부했냐면 처음부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소구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죠? 해지, 해제 그때 공부했었잖아요. 해지는 뭐였어요? 일단 유효인데 해지권 행사하면 그때부터 무효 장래요 그랬죠. 근데 해제하고 취소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 그랬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 해제권 그랬죠. 그죠? 이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뿐이라 그 말이죠. 그죠? 단독행위. 그것도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리고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 그랬죠. 그죠? 그러면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10년 제척기간 걸린다 그랬죠. 그죠? 근데 특이한 게 뭐였어요? 취소권이었잖아요. 취소권은 노태우 대통령 임기 끝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랬죠. 그죠? 즉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특이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무효하고 취소죠. 그죠? 취소인데 여러분 취소 사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있어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러면 취소권자도 딱 세 사람밖에 없겠죠. 뭐예요?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18살 먹은 애기도 자, 명품백 사고 나서 엄마한테 맞아 죽기 전에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오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 당해서 의사표시한 자. 이 세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무효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걸 뭐하고 비교하시냐면 취소하고 비교하시라 그 말이죠. 취소권자는 세 사람. 그런데 무효는 뭐예요?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게 예를 들어서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X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효는 누구든지 언제든지니까.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죠. 언제든지니까. 뭐하고 비교해요?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거하고 비교해서. 그죠? 이번 시험에는 이게 나왔죠. 그죠? 이거 나왔죠? 맨날 3년, 10년 그랬는데 10년, 3년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것을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확히 알아두시라고. 그죠? 노태우 대통령 임기 끝난 날로부터 3년, 즉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어느 하나 도달하면 어땠어요? 소멸했죠? 그래서 자꾸 변호사가 뭘 찾으려고 그래요? 무효사유 찾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신군부한테 끌려가가지고 재산 헌납하고 온 사례에서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효 취소를 공부하는데 이때 취소는 봐보세요. 일단 취소권 행사하지 않는 한 뭐예요?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 유효죠. 그죠? 유효죠? 유효인데 취소권 행사하면 무효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태가 취소권 행사하기 전이면 유효죠. 그죠? 유효인데 취소권 행사하면 무효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유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뿐만 아니라 유동적 유효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권 포기해버릴 수 있죠. 취소권 포기. 그죠? 취소권을 포기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것으로 확정돼 버리겠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확정적 유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도 유동적 유효가 있고 확정적 유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출문제 중에 굉장히 좀 어려운 지문인데요. 다음 법률행위가 확정적이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확정적이지 않는 거 골라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도 확정적이지 않지만 유동적 유효 즉 취소 사유도 어때요? 확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무효에도 뭐가 있냐면 확정적 무효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 무무토 있었죠? 유동적 무효.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확정적 무효 있죠. 그죠? 확정적 무효. 이런 거 뭐가 있냐면 자,
표시 뭐예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그랬죠? 107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여기 이제 단서죠. 그죠? 단서. 108조. 그 다음에 103조 뭐 있어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104조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죠? 이런 거 다 확정적 무효죠. 그죠? 유동적 무효는 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유동적 무효는 뭐 있어요? 무토 이랬죠. 그죠? 무무토. 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냥 무무토 이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비교해서 봐둡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뿐만 아니라 유동적 무효도 있다. 취소 사유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추인이라는 게 있어요. 추인이 뭐예요? 인정 이거 있었죠. 그죠? 인정. 예를 들어서 자,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채권자, 내가 채무자죠. 그죠? 채무자죠? 근데 제가 변제를 안 하면 여러분이 내가 사는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강제집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딱 통정허위 표시인 줄 알아야 돼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막내 동생하고 둘이 짜고 내 아파트를 어떻게 해요? 막내 동생 이름으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소유권 이전 늦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매가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죠. 그죠? 무효. 그러면 말소등기 없어도 소유자는 나죠. 그죠? 그죠? 다만 어쩔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나중에 변제를 해버리고 막내 동생한테 야 문제 없으니까 다시 돌려줘 할 수 있죠? 왜요? 이거 불법원인 급여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막내 동생이 형 그냥 기왕에 내 앞으로 등기된 거 돈 줄 테니까 그냥 그대로 두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사후에 인정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추인 그랬죠. 추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추인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말이에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이죠. 자, 그러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는 것이 있고 무효행위 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취소 사유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있죠. 그죠? 이건 취소 사유란 말이에요. 취소 사유인데 이 세 가지를 나중에 추인할 수 있다고요.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면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죠. 그죠? 그럼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유효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어때요? 현재 상태가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인데 유효로 되는 거죠.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한다는 말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취소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즉 추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버리죠? 유동적 3번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유동적 유효가 뭘로 돼버려요?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래서 추인도 무효행위 추인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있다. 이렇게 두 개 구분합니다. 자, 그렇게 구분해서 봐두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먼저 넘어가도록 하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복습. 뭐 있었냐면 우리 법률 행위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있어야 유효다 그랬죠. 이때 적법성하고 사회적 타당성 묶어서 공부할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 강행법규 적법이어야 되는데 강행법규에 위반했다 그러면 위법한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무효잖아요. 무효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뭘 말했어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말했죠?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반사회 질서라고도 하죠. 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다 그랬죠. 그죠? 첩계약 대가로 증여한 거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무효다 그랬죠. 103조에는 뭐가 포함됐죠? 104조가 포함된다 그랬죠. 그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 할아버지 사례 있었죠? 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다 그랬죠. 그죠? 이미 다 공부하고 온 거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리고 103조에 104조만 포함되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명의탁도 무효예요. 이런 것들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시험 잘 나오는 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통정 허위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무효예요. 무효냐 물어보면 무효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냐 그러면 아니요 이래야 돼요. 아셨죠? 사기 강박 뭐예요? 취소 사유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다 그러면 아니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명의탁도 무효예요. 무효는 무효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제가 어떻게 강의를 드렸었냐면 이렇게 강의 드렸죠. 자, 갑이 그때 A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그 시험에가 주로 갑을로 나옵니다만 가끔 A, B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섞어서 강의 드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자, A가 B 공인중개사하고 뭐였어요? 초과 수수료. 지금 초과 보수라고 그러죠. 그죠? 초과 보수 약정을 했어요. 0.9%까지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3% 약정했다 그러면 B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죠? 처벌받죠. 그죠? 처벌받잖아요. 처벌받죠? 그랬을 때 이 초과된 부분은 법적 효력이 어땠어요? 무효 그랬죠. 그죠? 무효. 원래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이 경우는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니까 어때요? 3% 약정했어도 0.9%만 주면 되지 2.1%는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줬다 그러면 초과 부분 있죠? 2.1%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준 거 자체가 뭐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아니니까 그랬죠. 그죠?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요. 자, 103조는 뭐냐면 이거는 해당 공인중개사법 개별법이 있죠. 그죠? 근데 개별법이 없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첩으로 살아주면 아파트를 증여할게. 이거를 금지하는 개별법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지만 이건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 판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이래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기왕에 이행했다 그랬을 때죠. 첩으로 안 살면 그만인데 부동산 이행했죠. 반환 청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환 청구 못했죠. 그죠? 왜 그래요? 103조일 때는 주지 마라고 그랬는데 줬다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돼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죠. 그죠?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면 을이 스스로 주는 것은 괜찮은데 갑이 반환 청구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첩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가버리죠. 그죠? 따라서 나중에 자, 을이 첩이 아파트를 병에게 팔았죠. 그죠? 그럼 유권리자 처분의 유효, 병은 소유권 취득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런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죠? 등장인물이 누구였죠? 김 할아버지였죠? 김 할아버지가 어떤 상태였어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 하나였죠. 그죠? 폭리자 을이 이를 알면서 악이죠. 그죠? 플러스 이용 의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 할아버지 그 부동산 아무 소용없는 건데 내가 1억 원에 사드릴게요 하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10억짜리인데 어땠어요? 1억에 매매 계약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그랬잖아요. 무효면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런데 다 이행했다 그랬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김 할아버지가 집도 갖고 돈도 갖고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을은 1억 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반환 청구 못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니까. 할아버지는 피해자죠. 그죠? 피해자니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결론이 어떻게 돼요? 김 할아버지는 집도 갖고 돈도 갖고 폭리자 을 개털 이랬죠. 그죠? 따라서 을이 병에게 팔았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첫 번째 동그라미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권리자 처분의 무효, 병은 권리 취득 못한다. 이렇게 봤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자, 이것은 어땠나요? 추인이 되냐? 추인해봤자 효력이 없죠. 그죠? 왜요? 추인해봤자 또 뭐예요? 3% 계약, 강행법규 위반이고 추인해봤자 103조, 104조니까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107조, 108조 등 아까 통정허위 표시 있었죠? 막내 동생한테 다시 돌려줘 할 수 있었잖아요. 왜? 불법원인 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103조 아니니까 돌려줘 그랬는데 막내 동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 그냥 놔두지. 그래서 그래? 그러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후 인정. 추인 그랬단 말이죠. 추인 인정했죠. 다만 이때는 어땠어요? 소급표가 없고 뭘로 봤어요? 자, 그래라 할 때 새로운 법률행위로 봤죠. 그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추인에 소급표를 주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뭐다? 바로 유동적 무효를 했죠? 유동적 무효를 했단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 이거 나오죠, 그죠? 이거 나오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어떻게 하시라? 무무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무무토. 무토. 그랬죠, 그죠? 무무토. 자, 그럽니다. 자, 무가 뭐예요? 무가. 첫 번째, 무권대리. 본인은 책임이 없죠?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됐어요? 추인하면. 자, 무권대리가 추인했다고 그래서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책임지죠. 언제? 계약시로 소급해서 그러잖아요. 소급해서. 우리 공부하고 왔죠? 자, 이 법조항을 어디에 유추 적용하냐면 우리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잖아요. 무효죠, 그죠? 근데 유권리자가 나중에 추인하죠? 그럼 처음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도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자, 화성이나 평택 일부 지역 지금 남아있다고 그랬죠? 투기방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계약은 했어요. 근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죠? 근데 나중에라도 허가받으면 어떻게 되죠? 계약시로 소급해서 그러죠. 그죠? 소급해서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현재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 무효죠. 그죠? 자, 이렇게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라고 그랬냐면 자, 먼저 강행법규 위반이나 103조, 104조 추인 안 된다. 추인해봤자 효력이 없다. 근데 추인에 소급표를 주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뭐다? 유동적 무효, 무무토. 나머지는 다 가운데로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7조 이런 거 있죠? 뭐 108조 이런 것들 또 무효 가등기 있었죠? 무효 가등기. 자, 기타 등등은 전부 소급표 없어요. 물론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약정으로 추인하면서 소급표 준다. 그런 건 얼마든지 계약 자유 원칙상 가능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한 소급표 없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반대로 여기도요. 계약 자유 원칙상 소급표 없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딱딱 정리가 돼야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수 있지. 무효 가등기, 소급표 없다. 이런 거 백날 그것만 딱 공부를 해봤자 시험장 가면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우리가 풀어야 아, 이게 이랬었지 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있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때 계약은 했죠. 그죠? 계약은 했으나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죠. 그죠? 이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 상태.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법률 관계 있잖아요. 법률 관계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공부하는 거 오늘.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뭐 있었죠? 이 부분에 알박기 사례 있었잖아. 알박기 사례. 뭐예요? 무효행위 전환이 있었죠. 전환. 이게 뭐였냐면 그때 H건축조합이었죠. 근데 B가 여기 알박기 있잖아요. 그죠? 알박기 있었죠? 그러면서 어땠어요? 토지 끝까지 안 판다 그러면 알박기가 아니죠. 근데 팔기는 파는데 10배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1억인데 10억에 그래서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였잖아요. 그죠?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기한에 이행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A조합이 땅도 갖고 돈도 갖고 그죠? B는 개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여기에서 좋은 놈, 나쁜 놈, 보통 놈, 나쁜 놈, 개털
여기에서 B, 좋은 놈, 나쁜 놈, 보통 놈, 보통 사람이라면 돈 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경우 어때서 1억이라도 받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쨌냐면, 자, 10억이 무효잖아요. 무효죠, 그죠? 무효죠? 근데 1억이 유효다 그랬죠, 그죠? 1억 했으면 유효잖아요. 그러면 1억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10억 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1억 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무효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전환을 시켜준다. 무효행위 전환 이거죠. 그죠? 그래서 1억이라도 받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죠. 즉 무효행위 전환이 없다면 봐보세요. 자,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다 그러면 B는 어때요? 토지 준 거 불법 원인급여 반환 청구 못하죠. A조합은 피해자니까 10억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할아버지가 집도 갖고 돈도 갖고 하는 것처럼 A조합이 땅도 갖고 돈도 갖고 이래야 되는데 그나마 B에게 1억 원이라도 받아가게 해주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무효행위 전환이란 말이죠. 이 무효행위 전환은 어디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바로 104조에서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104조에서 인정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럼 봐보세요. 103조는 추인 안 되죠. 전환도 안 돼요. 근데 104조는 어때요? 추인 안 되죠. 근데 뭐는 돼요? 전환은 된다. 이랬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 봤던 내용이에요. 이 그림 자체를 여러분이 꼭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 치면 어땠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다. 이거 유형화 시켰잖아요. 판례에. 유형화 있었죠? 뭐 이런 거 있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 3가지 있었잖아요. 3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뭐예요? 김할아버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리자 어른, 아기 플러스 이용의사, 그리고 현저한 불균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 그림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추가로 공부할 부분. 여기 3번 있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계약은 했으나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죠. 자, 봐보세요. 여러분이 평택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내 토지를 사는 매매 계약을 했다고요. 여러분이 서울 사람인데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허가받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지 계약하고 나중에 허가받으면 이거 형사처벌이에요. 2년 이하 징역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약했는데 허가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막 공무원이 당황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허가받으러 이제 일단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평택시를 가는 거죠. 그죠? 평택시 가면 이게 투기 방지냐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절차가. 여러분 실제 토지거래 허가 받으러 가보면 서류 막 이만큼씩 줘요. 이거 다 채우라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투기 방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계약은 했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효 상태란 말이에요. 무효 상태. 이 무효 상태에서 법률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3월 1일 날 나한테 계약금 3천만 원 줬죠. 그죠? 준 상태예요. 준 상태에서 이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4월 1일 날 중도금, 5월 1일 날 잔금인데 허가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여러분 4월 1일이 돼도 중도금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줘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줄 필요가 없어요. 허가받고 나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여러분 중도금, 잔금 줄 필요가 없다고요. 나도 등기 서류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떠한 채권적 효력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떠한 채권적 효력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로 등기가 돼봤자 여러분 무효입니다. 여러분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할 때 효력요건, 특별효력요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 있었잖아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는 상태는 등기돼봤자 무효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떠한 물권적 효력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다음 2가지는 있어요. 다음 2가지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첫 번째,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력할 의무는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받는 게 만만치가 않다고 그랬죠? 협력할 의무가 있어요. 어디 가서 허가받는다고요? 평택시청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협력 의무에 위반하죠. 그죠? 예, 협력 의무 위반하면 뭐 할 수 있냐면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죠. 그럼 판결서로 그 의사에 가름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로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구할 수 있어요. 소구할 수 있고 소송하느라고 변호사비 들었죠. 그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그러나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한다. 그래요. 매매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뭐라고 공부했냐면 부수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본계약 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지쳐서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계약금 3천만 원 줬죠. 그죠? 줬죠? 그 상태에서 4월 1일 중도금, 5월 1일 잔금이지만 여러분은 4월 1일이 돼도 중도금 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계약을 먼저 했다면 순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받고 나서 그 다음 중도금, 잔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받는 게 잔금하고 동시에일 리가 없죠. 그죠? 허가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 계약금 계약에서 뭐라고 공부했냐면 계약금은요. 중도금 주기 전까지 뭐 할 수 있었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고 배액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이행에 착수 전인데 여러분 허가받는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닙니다. 허가 받았어도요. 중도금 주기 전이다. 그러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행에 착수해요? 중도금이지. 허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 받은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있어서 해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그러죠? 해약금 뭐죠?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먼저 정리합니다. 일단 끝.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해 보는 거예요. 추가해 보는 거예요. 추가해 보는 건데 뭐가 있냐면 이제 추가. 너무 쭉 늘어뜨리면 여러분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유동적 무효 상태, 어떠한 채권적, 물권적 효력도 없는데 이 두 가지는 있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추가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계약금 포기하고 3천만 원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아깝죠. 3천만 원 포기하고 해지하기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포기하고 해지하느니 어차피 유동적 무효도 무효 아니냐. 무효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줬던 거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한 거죠. 자,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느니 아니야. 이건 무효니까. 계약금 3천만 원 줬던 거 돌려줘. 이렇게 해봤다 그 말이죠. 이게 받아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거 안 받아줍니다. 그거 안 받아줍니다. 왜 그러느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단 계약금 놔주고 허가를 받아서 그죠? 중도금 잔금으로 갈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못합니다. 청구 못해요. 다만 뭐 할 수가 있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 적용돼요. 이거 적용되거든요. 적용돼요. 즉 여러분이 사기 강박을 당해가지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위헌돼 취소권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죠? 무효가 되죠? 그럼 뭐가 되냐면 자, 이거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거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확정적 무효가 돼버립니다.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확정적 무효가 돼버려요.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 이제 뭐예요? 전부 뭐예요?
계약금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는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어떤다고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 못 합니다.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만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봐보세요. 허가를 받아버렸다거나, 허가를 받아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버렸다거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가 해제돼 버렸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 즉시 확정적 유효가 돼버리죠. 그죠? 그럼 그때는 허가받지 않고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해제돼 버렸으니까. 재지정이 취소됐다 이런 경우죠. 재지정이 안 돼버렸다 이런 경우. 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이 그림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데 일단 교재를 좀 봐보시죠. 12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박스로 무효와 취소의 차이가 나오죠. 그죠? 네, 취소 차이가 나오는데 자, 이것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보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2절 법률에 먼저 무효가 나오죠. 그죠? 무효가 나오는데 거기 무효 종류 보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나오는데 이런 용어 알 필요 없어요. 다만 뭘 아시면 되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있었죠. 첫 번째 동그라미가 뭐예요? 무권리자 처분의 무효 있잖아요. 이것은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는 뭐였죠? 즉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선의 제3자 보호, 세 번째 동그라미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 보호. 그러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러죠? 상대적 무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가. 그런데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125페이지 양가로 2번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네, X. 근데 왜 넣어놨는데요? 교과서라는 것은 구색 맞추기 위해서 다 넣어놨다고 그랬죠. 양가로 3번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나오는데 이건 법조문만 보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일부 무효일 때는, 법률행위 일부 무효일 때는 전부 무효다 그랬죠. 그죠? 전부 무효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예외적인 것도 있다고요. 아까 뭐였죠? 초과 보수 약정이 있었죠? 무효죠. 그죠? 무효는 무효인데 일부 무효잖아요. 초과 부분만 일부 무효면 전체가 무효냐 아니라고요. 초과 부분만 무효다 이런 예의가 있고요. 약관에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해당 약관 조항만 무효지 전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의도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그러죠. 126페이지 보면 거기 양가로 4번에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 한가로 2번에 유동적 무효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2번 보면 무무토 나오죠. 그죠? 무권대리 할 때 무권리자 처분 행위 할 때 무효, 그리고 제3자 동의 또는 간청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가로 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 또 있기는 있어요. 뭐 정지조건부, 시기부 법률행위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공부하려고 하지 말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충학습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오는 거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나오는 건데 자 한번 봐보죠. 그죠? 자 봐보시면 거기 보충학습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 나오죠. 의 보면 법률 규정 나오죠. 그죠? 국토경비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지산권 등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누구의 허가받아요? 시장군수구청장. 그러죠. 중개사법에서 지정권자는 장관인데 허가받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그러죠. 양가라 2번 유동적 무효. 만일 이 토지에 대해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어떻게 돼요? 소급에서 유효 나오죠. 그죠? 소급에서 유효란 말이에요. 그죠? 유효한 계약이 되고 끊어보세요. 이와 달리 불허가가 돼버리면 어때요? 소급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리죠. 무효가 되는 것으로서 또 끊어보세요. 그러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에서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그랬죠. 그죠? 양가라 3번 뭐 허가의 성질은 인가다 그런데 이런 건 뭐 우리가 행정법적 내용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그러면 2번 보세요. 자, 허가 전 법률 관계 나오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 관계입니다. 양가라 1번 이행 전이다 그러면 어때요? 한가로 1번에 허가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도 없고 채권적 효력도 없다고요. 따라서 각 당사자는 중도금 달라, 잔금 달라 또는 소유권 이전해달라 못한다고요. 이행 청구권이 없어요. 그리고 자 이때 4월 1일 날 중도금을 안 줘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고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어때요? 손해배상 청구권도 없고 3번에 계약 해제권도 없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런데 양가로 2번 이행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그죠? 이행해버렸어요. 이행했다 그러면 자 계약금 같은 것을 줬단 말이에요. 계약금을 줬죠. 그죠? 그러면 한가로 1번에 뭐가 나와요?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그 말 나오죠. 그죠?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나오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 같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2번에 자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말이라. 없다고요. 안 돼요. 계약금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려고 그러니 너무 아깝네.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해줘. 왜? 무효니까 안 된다고요. 그죠? 왜요? 계약금 놔두고 중도금 허가받아서 중도금 잔금으로 갈 의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미 매수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 등 이행을 한 경우죠. 그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끊어보세요. 자, 안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다만 뭐 할 수 있어요?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뭐예요? 계약금도 중도금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3번에 비정상적 의사표시 107, 108, 109, 110조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죠? 토지거래가 계약 당사자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 즉 비진후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또는 사기 강박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107, 108, 109, 110조죠. 이들 사유에 의해 그 거래의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을 의무가 없죠.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적 무효일 때는 계약금도 전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양가로 3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협력 의무는 있다 그랬죠. 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다고요. 자, 그래서 한가로 2번 보면 먼저 허가 받고 중도금 잔금으로 가니까 허가하고 잔금이 동시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시행 관계 불인정 나오죠. 그죠?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하고요.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상호 이행상 결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 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송상 청구가 가능하다 나오죠. 그죠? 뭐예요? 협력 의무는 소로서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변호사비 들었죠? 4번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넘겨보시면 5번에 계약 해제는 못한다고 그랬죠. 왜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 해제 못하니까 따라서 계약 해제권은 없어요. 즉 상대방이 거래계약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그랬죠. 채권자 대의. 여러분 대의는 대신하는 건데 이건 뭐 막을 이유가 없다. 민법에서 대의 나오면 다 인정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가지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도 대의 대상이 된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3번에 확정적 무효와 유효 나오죠. 그죠? 양가를 1번에 확정적 무효 사유 나오죠. 그죠? 언제 계세요? 자,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내용은 읽지 마세요. 이건 너무 어려운 판례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우리 판례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그냥 확정적 무효로 봐버립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당사자의 일방이 아니라 뭐예요? 쌍방의 동그라미, 쌍방. 일방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구에서 허가 받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그래버리면 이때는 허가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허가 신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확정적 무효다. 그렇게 가는 거죠. 4번 정지 조건은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근데 정지 조건이 뭐뭐 하면 뭐뭐 한다인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상치로 확정됐어요. 그럼 뭐뭐 하면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뭐 한다도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이건 나중에 정이 없다 이렇게도 봐요. 정이 없다 그러면 무효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도 볼 건데 아무튼 확정적 무효 사유가 되는 거죠. 그죠? 5번하고 6번은 똑같은 거예요. 5번, 6번은 똑같은 건데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이게 뭐예요? 사기강박 말하잖아요. 6번 107, 108, 109, 110조 뭐예요? 그렇죠? 무효 취소. 됐죠? 그럼 뭐가 돼버린다고요?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양가로 2번 10월 10일까지 우리 허가를 받자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서류 제출했더니 보완 그래가지고 10월 10일 넘겨버렸다고요? 그랬다고 해서 확정적 무효가 돼버리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정 기간이 경과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 확정적 무효 사유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제 양가로 3번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관할관청 허가 처분이 있다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되잖아요. 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3번 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없다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기타.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사유,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효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가 잘못한 사람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중간 생략 등기에서 이미 배웠죠? 투기 방지 때문에 설령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무효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초 매도인하고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 한 번 있는 것처럼 거짓말 쳐가지고 허가 받아봤자 무효 그랬죠. 허가 2번 받아야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에 있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한 경우 설사 최초 매도인 갑하고요. 최종 매수인 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하더라도 이건 허가 한 번 받은 거잖아요. 그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40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연결해서 거기 교재 129페이지 보면 무효행위 추인 전환 나오죠. 그죠?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효행위 전환 나오죠. 그죠? 여기 연결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40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